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의총을 했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죠? 네, 맞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여당 내에서는 쇄신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요.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하고 당 쇄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밝혔는데요. 김 대표를 중심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와 쇄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당 혁신기구 그리고 총선기획단 출범시키고요. 인재영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 정당으로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 패배할 경우에는 정계 은퇴로 책임지겠다라면서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 누가 새롭게 임명됐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사무총장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핵심 당직인데요. 예.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출신 재선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또 정책위 의장은 수도권 3선이자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이동 의원이 맡고요. 조직 부총장은 경기도당 광주시 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맡은 함경우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총선 준비를 위해서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수석 대변인에는 강원도 원주 갑의 초선 박정아 의원, 또 선임 대변인 자리에는 윤희석 현 국민의당 대변인이 임명됐습니다. 예. 특히 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가시나 했는데 김예지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 눈에 띄어요. 네, 맞습니다. 여성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임명됐는데 김 신임 최고위원 1980년생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세 번째로 젊은 의원인데요. 이 김 최고위원은 피아니스트죠. 국회 입성 후에는 문화예술, 체육, 또 장애인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해왔습니다. 김예지 의원 하면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로 질문을 해서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광재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여성, 청년 대표하고 또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이죠?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오늘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예. 지난 12일에 백현동 의혹 기소한 지 나흘 만인데요. 경기도지사로 이 대표가 재직하던 시절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이렇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또 위례개발 비리 사건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봐서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고요. 예. 그래서 이 대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 재판, 백현동 사건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렇게 최대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건 또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냈더라고요. 맞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이 대북송금 사건 그렇죠. 다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수원지검으로 넘겨서 보강수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비롯한 전원이 지금 수원지법에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 예.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이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더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들어온 상황은 어때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전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탱크, 장갑차 집중 배치됐고 이스라엘군이 앞서서 가자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까지 대피하라 이렇게 거듭 통보하면서 이제 곧 지상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병력 수만 명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지난 2006년에 레바논 침공한 이후에 거의 최대 규모의 지상 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은 또 사상자가 또 계속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금 상당한데요. 예.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쪽에서는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2,670명 넘어섰고 예. 부상자도 9,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500여 명 정도인데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이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60%가 여성,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가자지구 병원에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지만 의약품, 연료,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부상자 중에도 한 수천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현재 시각으로 15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하마스의 극단적인 요소들이 모든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하마스에 대해서는 하마스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라는 입장 분명히 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방침 계속해서 재확인하면서도 미국 병력이 이스라엘에 파병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투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죠? 맞습니다. 정부가 오는 19일에 의대 증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예. 의대 정원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국내 의대 정원이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고려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필수 의료 부분에서는 인프라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 그리고 OECD 평균은 3.7명이니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30개 회원국 중에 멕시코 2.5명에 이어서 의사 수가 두 번째로 적습니다. 예. 그리고 소아과나 외과, 응급의학과처럼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매년 대입에서 의대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꼭 필요한 필수 의료 인력은 수입이 적고 일도 고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의사단체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독으로 늘리는 걸 발표하게 되면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의사협회가 내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열고 대책 마련과 함께 강경한 공식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연 의협 대변인은 선진국에서는 의료 당국, 의료계가 이 비용 같은 걸 또 함께 논의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우리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던져놓듯이 증원하겠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단체는 그렇지만 아마 수험생들 특히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요. 네,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대학 입시에도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2025년 대입부터 이 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그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N수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지금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의대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다음 달에 치러지는 수능에서부터 킬러 문항 배제하기로 해서 이미 반수생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의대 증원 이슈까지 더해지면 상위권 N수생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교육 시장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